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다소 아쉬운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전일 고점 돌파 이후에 22,000원을 재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만 사용해 주시면 여기 보이시는 무료 정보방 또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톡 정보 공유방에서는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 종목 추천이라던가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 주는 적극적으로 종목 매수에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첫 종목으로 하나 시스템 15,300원에 또 잡아드렸습니다. 오늘처럼 두산 에너빌리티 크게 하락을 하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나 좀 안정적으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 정보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해 주시면 돈 하나도 들지 않고 제가 1년 넘게 무료로 리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본격적으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는 유럽의 부진한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연준의 9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완화로 시장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고 잭슨홀 경계 심리와 유럽 에너지 위기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 다시 하락세를 만들어 갔는데요.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채 미장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와 비슷한 이유로 불확실한 이슈가 계속되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초반 강보합 출발 이후에 오전까지는 하방의 압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장부터는 반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막판에 이렇게 상승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 상승, 코스닥은 1.24% 예상보다는 좋은 흐름으로 끝났다 볼 수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 보시면 지난밤 1340원을 이탈하기도 했지만 장중에 다시 1342원까지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나 수급들은 나쁘다고 볼 수 없겠는데요. 오늘 외인들은 코스피에 1,500억 주로 매수 포지션을 잡았고 기관들은 코스닥에서 300억 가량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환율도 좋지 못한 환경에서 오히려 이런 외인들의 상방 포지션이 앞으로가 조금 더 걱정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환율에 외인들이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 언제나 시장은 또 하방으로 방향성을 틀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하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전주들을 좀 보시면 대부분 빨간불인 흐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이너스 1.8% 눌리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저점이 마이너스 5% 이상 빠지면서 원전 테마와는 조금 다른 모습, 혹시 회사에 문제가 있었나 우려하실 수도 있었는데요. 오늘 하루는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다시 조정세가 좀 시작되는 게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아마 오늘 불안해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좀 이번 상승으로 매수가 부근까지 종목이 좀 올라갔거나 아니면 수익권으로 갈아타신 분들 걱정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달 들어와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18% 가까이 좀 상승을 보여주었고 7월 말부터는 큰 조정 없이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 조정은 한번 나와줄 타이밍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시기는 원전 관련주들 잘 홀딩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으나 시간을 두고 더 큰 시세를 노리고 지켜봐야 하는 섹터로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 급등세로 인해서 조정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도 존재하겠지만 세력이 아니라면 내일 하락세가 다시 이어질지 아니면 오늘 단순히 반짝
하락 이후에 내일부터 다시 상승으로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중요한 구간은 잘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집트 원전 수주 소식이 좀 들려올 때까지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볼 건데,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요소 수급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분명 매매 동향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외인은 75만 9천 주 순매도, 프로그램도 외인들 따라서 76만 주 좀 던졌고, JP모건 같은 경우도 오늘 26만 주 던졌습니다. 반대로 기관이 10만 7천 주 순매수를 해주면서 주가 방어를 해주었고, 개인들도 오랜만에 외인들의 물량을 62만 주나 받아 먹었습니다. 오늘 이전까지 외인들은 12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710만 주 이상 좀 순매수가 되었는데요. 오늘 매도 물량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일 동안 연속적인 매수세에서 장중에 이탈된 적도 있었지만 종가에는 매수세로 전환이 되거나 주가도 거의 보합까지는 대부분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모습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하루를 보고 다시 조정의 시작이다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을 오늘은 그 정도로 좀 뺐다. 그리고 그렇게 나갔는데도 주가는 1.8%밖에 빠지지 않았다. 너무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외인들이 이렇게 좀 털었는데 기관들이 계속 매수세를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잘 방어가 되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외인들이 또다시 이탈을 하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보시면 3.3%의 비율로 공매 수량이 오랜만에 20만 주를 좀 넘었는데요. 오늘 외인과 그리고 프로그램 금융투자까지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공매도는 그 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3.3% 안정적인 비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매 잔고로 좀 보시면 8월 19일 기준 1072만 주로 계속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대차 거래를 보시면 8월 23일 기준 대차 상환 수량이 신규 체결 수량보다 5배 이상 많아지면서 잔고 수량은 2680만 주, 잔고 금액도 5900만 주 초반까지 내려온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2% 하락한 21,60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좀 다행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단 아쉬운 부분은 어제 종가를 22,000원을 찍으면서 최근에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는 21,700원에서 800원 구간을 좀 어렵게 돌파를 해냈습니다. 여기에 거래량도 1100만 주까지 나오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되었었는데요. 하루 만에 지키지 못하고 떨어진 부분은 좀 아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행스러운 부분은 저점이 마이너스 5.2%에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어떻게 해서든 21,000원대를 지켜냈고, 여기 초록색 선 5일선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지지라인을 지켜가려는 이런 의지가 돋보였고, 아직은 이런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 없겠죠. 내일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나오더라도 21,000원 부근에서만 지지가 계속 된다면 언제든 다시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오늘은 단순히 외인과 프로그램 외국계에서 차익 실현 물량으로 좀 빠져나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오늘 은봉의 거래량 820만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냈는데 수급에 어느 정도 이탈도 있었지만 1.8%밖에 빼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이 자리를 좀 지키려는 매수세도 강했다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하방으로는 21,000원, 그리고 더 떨어진다면 24,400원 구간, 여기까지 보시면서 좀 여유롭게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보도록 하고 마무리할게요. OECD 원자력기구 국장, 한국 원자력 분야 세계적 리더십을 갖췄다.
다이앤 카메론 OECD 원자력 기술개발 경제국장은 세계 탄소 중립 추진 현황과 한국의 현 주소를 주제로 한 한국 전문가 영상 인터뷰에서 한국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을 원자력 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경험을 가진 나라라며 원자력 분야에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전 세계적으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탈원전 기조에서 원전으로 회귀하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원전 도입 움직임이 포착됐고 전쟁이 이 움직임에 박차를 가했다며 탈탄소와 경제성, 신뢰성, 회복 탄력성, 안정성을 이유로 많은 나라가 원전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도입하려는 추세라고 전했다. 여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일본에서도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원전 7기에 대해서 좀 수명을 연장할 것이고 또 신규 원전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 일본도 다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의지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 다시 보면 한국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하다며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는 이어서 한국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독점적 전력시장 구조의 개편과 재생에너지 전력망 통합이 핵심 과제라며 한국은 해상풍력, 특히 수심이 깊은 해안에서의 부유식 해상풍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해상풍력 확대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와 주었는데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이외의 해상풍력도 주력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2020년에서 2034년까지 연평균 1조 5천억 수준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사를 가져오진 않았으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최초로 수소 관련해서 에카플랜트 인도산 기술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창원 공장 안에 수소 에카플랜트를 건설하는데 인도에 액체 수소 탱크를 설치하고 이미 그 부분은 인도에서 한국으로 이동 중이라고 하는데 인도산 수소 탱크로 청정에너지 실증 프로젝트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원전과 SMR 쪽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해상풍력, 태양광, 가스터빈, 수소, ESS, 기존의 건설 사업까지 전반적인 에너지 관련주로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꾸준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